자, 그래서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존재는 알겠어. 색깔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두 들어가. 비가시적 존재도 동시에 된다. 그 이유는 뭐야? 그 앞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즉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그 의미가 형성되니까. 그 의미가 다양하니까. 그 의미가 다양한 이유는 또 뭔데? 그 만드는 사람, 창작자의 주관, 또 감상자의 주관, 이런 게 들어가니까. 됐나? 자, 이렇듯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더라. 알겠어? 다음. 이제 전통 회화는 하고 들어갔어. 자, 회화 중에서도 전통 나왔어. 여러분, 많은 독서 지문에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데비드는 짱 나오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라. 전통 나오면 전통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 A를 말하고 싶은 건데 항상 이 두 개를 뭐 하려고? 대조하려고 늘 전통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100%라고 여도 돼. 오케이?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글을 읽어줘야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이 되고 예측이 되면 그만큼 잘 읽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도 알기 때문에 출제일수도 보인단 말이야. 가볼게. 전통형.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멀었지만 가 같은 경우가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끝났어? 현대회화 얘기했거든. 기억나? 그럼 그 현대회화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한다. 전통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주목했대. 자, 그럼 전통회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자, 회화라는 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요놈의 전통회화라는 아이는 그 중에 뭐만? 가시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객관적 세계의 외면 같은 말이잖아. 이것만 어떻게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힘썼단 말이야. 사실적으로 재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산이 있어. 그저 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만 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묘사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라는 말 알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객관적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재현하는 그게 전통회화야. 그래서 옛날에 조금만 더 읽으면 여러분 알겠지만 전통회화 나오면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가 많이 나와. 근데 여기 이제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똑같이 안 그려지는 그림이 이제 사실주의에서 뭐로 넘어간 줄 알아? 모네, 마네, 세잔, 고흐 이런 사람들이야. 인상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인상주의에서 좀 더 추상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뭔데? 입체파, 입체주의, 피카소 같은 그림 있지. 그런 걸 넘어가는 거야. 쌤은 국어지만 왜 이걸 알고 있냐? 지문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1, 2, 3 할 것 없이, 학년 할 것 없이 이런 지문이 예술 지문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냥 배경지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회화는 이런 데 주목했다. 이에 반해 이게 뭔데? 담화표지. 대비됩니다 라는 표지잖아. 그지? 현대회화는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 둘은 뭐야? 대비가 된다. 출제 요소다. 그래서 현대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서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데 치중한데.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속성을 통해서 비가시적 속성도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화가의 내면, 마음속 생각 이런 거잖아요. 즉 가시적이라는 게 나왔지만 가시적이 들어가는 게 뭐였어 아까? 물감, 색깔, 형태 이런 거였잖아. 맞니? 결국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담아내서 그리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걸 가만히 있으면 그려지지가 않잖아.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결국 현대회화가 뭔데? 자신만의 관념, 이게 내면에서 그 말이잖아. 자신의 생각을 가시적인 물감이나 색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내더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계속.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체는 주관화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 실제는 있는 그대로의 그 대상은 있는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이런 내면이나 관념이 가미되어서 그려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그림이 있는데 산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건 뭔데? 전통회화란 말이야. 근데 산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는 내 마음이 산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여기 뭐 다른 느낌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객관적 실제를 주관화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현대회화의 특징입니다. 주관화된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 그림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현대회화의 화가들이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즉 일상의 어떤 세계의 모습이겠지,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란 말 꼭 알아둬라. 자기 마음대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대. 사람 나왔다.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대.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비현실적 허구를 뭐하고 싶었어? 표현해내고 싶었던 사람이래.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었대. 선생님이 왜 사람 나오면 주목하고 있니? 사람 나오면 어떤 독서 영역이건 견해주자, 관점, 무조건 출제 요소입니다. 사람 나오면 그냥 표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었어. 이게 회화니까 그림이잖아. 그러면 예술지문이잖아. 예술지문일 때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기법. 이런 주의, 이런 파들이 주로 어떤 기법을 썼는지가 나오면 출제 요소야. 그러면 여기서 기법이 하나 나왔어. 뭘까?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을 쓴다 그랬지. 방법이잖아. 이게 예술이기 때문에 기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대칭과 조작.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안 놓치잖아. 그러면 어떤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대칭 조작 썼다? 그러면 현대회화의 특징인데 라고 접목시켜서 이해하면 술술 풀려요. 딴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나 놓쳐가지고 못 찾아내는 거야. 선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경향을 보여요. 당연한 거 아니니?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건 전통회화에서 하는 거잖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현대회화에 온 화가들은 이걸 그대로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회화들이겠지. 그죠? 자,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해가지고 가 묶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객관적인 현실에서 멀어지는 게 예술, 현대회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분리라는 말 쓴 거 아니니? 멀어진다는 건 분리된다는 얘기잖아. 그 분리는 이런 회화뿐 아니라, 자, 이런 그림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또 플러스 어디도 있다? 음악에서도 나타난대. 음악에서 도라는 보조사를 썼으니까 그건 공통점이잖아. 현대회화와 음악의 공통점은 그러면 예술과 현실이 분리됐다는 점이 공통점일 거 아니야.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대. 자,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이 가진 특징이야. 뭐야?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그랬으니까 음악과 지금 일반적 소리하고 뭐 한 거야? 대비한 거잖아. 일반적 소리와 음악을 대조하고 있잖아. 그럼 출제 요소지. 자, 그러면 이 음악의 특징이 뭔데? 어디 체크할래? 그렇지. 균질적이고 뭐다? 세련되고 뭐다? 인위적이다. 왜? 사람이 손을 썼으니까. 작곡가 또 인위로 만드는 거 아니니? 자연에서 나오는 그 정말 자연의 소리하고 다르잖아. 자,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 멀어지면서 회화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음악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그만의 모습을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 이제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대. 그러면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 이러한이라는 지시어가 갖고 있는 말은 뭔데? 앞에서 썼단 말. 여러분, 이러한 지시어는 앞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쓰는 대용 표현 아닙니까? 그지? 그럼 이러한 예술의 흐름은 뭔데? 이것은 예술과 그 현실이 분리된다는 얘기잖아. 이거에 또 저항한 사람인데, 오케이? 그 말은 예술과 현실을 분리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지?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누구? 루솔로. 여기 또 이렇게 내용상 대비되는 짝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또. 그럼 이 사람 당연히 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예술을 구사했던 사람 아니겠어? 이 사람이 화가이자 음악가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만들던 다 뭔데?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뭔가 가깝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봐,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야. 일상 현실. 이것이 기계 소리야. 그러니까 일상의 현실, 이 현실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음악이나 그림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얘기잖아. 가까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 분리가 안 됐어. 그래서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일상에 있는 것을, 현실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음악과 접목시켰다 이 말이야. 분리 안 됐지? 오케이. 작곡가 바레즈도 같은 사람이겠네. 자, 그럼 체크.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 사이렌을 이용했고요. 이 사이렌은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일상적 사물이라고 얘기했어. 일상 사물을 지금 어떤 말로 또 바꿔 쓰면 똑같은 말이 되겠어. 일상에 있는 현실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 얘는 루솔로는 기계 소리를 쓴 거고 바레즈는 사이렌을 쓴 거야. 이렇게 해서 둘 다 일상의 현실을 음악과 접목시키려고 했으니까 분리가 안 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또한 작곡가 세페르는 계속 보여주면 되죠. 세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의 음악을 창시하기도 했대. 기계 소리, 여기 누셨지 아까 루솔로한테, 또 자연음 이런 걸 다 음향 오브제로 이용해서, 오브제라는 말 혹시 알아요?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보니까 어떤 매개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 음악을 만들었대요. 지금 저는 이것만 썼는데 앞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말들이 있죠? 소리,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이게 다 음향이라는 얘기고 그 음향을 이용하면 구체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쌤이 그냥 다 안 썼는데 앞에 나열되고 있는 것을 항상 뭐랬어? 나열되는 건 예시라 그랬어. 구체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예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야, 애들이. 자, 이제 마지막. 게르노트 브레멘은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일컬었대. 자,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까지 가져와서 확장시키려고 했으니까 예술과 일상, 즉 현실이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했던 이 것들을, 즉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누가? 베메라는 놈이 이거 확장된 미학이야 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야. 이거 다 아우르는 사람인 거야, 베메. 확장된 미학이야 라는 말을 썼어. 그 말은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확장이 된 거니까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베메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했대. 자, 그러면 요 봄에 철학이 지금 관점이 나왔어. 기존의 미학은
뱀의 입장에서는 비판받아야 되는 거야. 그지? 깠어. 자, 그것과 달리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러분, 서술어에서 보았다 나오면서 뭐랬어? 주장의 서술어라고 그랬다. 예를 들어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여긴다,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주장 아니겠어? 맞지? 근데 이 문장 처음 나왔니? 이미 그 앞에 예술의 영역을 일상현실에 확장시켜야 한다는 말. 그래서 확장된 이야기라는 말 썼잖아.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한 번 더 반복한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이 말과 기존의 미학은 대비되는 짝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기존의 미학을 또 설명했던 말 우리 또 놓치지 않아야지. 대비되는 짝의 특성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기존 미학 그 앞에 다시 보자. 뭐라고 했어?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분리가 되니까 비판하는 거야. 분리가 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런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게 기존의 미학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기존의 미학이었던 거죠. 그걸 비판한 사람이 뱀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 문제는 근데 우리 뭐 봤니? 푼 게 뭐야? 22번 풀었지? 또 23번 풀었니? 풀었고 21번 안 했어? 근데 우리 가 읽었을 때 가 갖고 다 지웠을 거 아니야? 표시돼 있지? 뭐뭐 남았어? 3번, 5번? 3번. 가는 일단 맞으니까 넘어가고 나아가자. 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봐.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현대회화 쪽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쪽들. 맞잖아. 정답. 모르니? 맞잖아. 이게 이 얘기, 나의 얘기 다인데 예술과 현실은 분리가 되었다, 분리가 안 되었다? 이거잖아, 큰 축이. 5번. 나는 현실 세계에 의해 회화와 음악이 변화되는 계기를 밝히고 있다. 현실 세계에 의해니까 뭐뭐에 의해 잘 봐라. 이런 말은 원인이 된다. 뭐뭐에 의하면 이런 말 뭐뭐이면 이게 붙으면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실 세계라는 원인 때문에 회화와 음악이 변화하는 결과가 나왔니? 그런 얘기 어딨어 지금 여기에. 자,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그때 보기 읽고 가까지 지웠지. 다시 보기 보자.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리프의 대표적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분, 표현주의. 딱 이거 쌤이 항상 독해 지문에서 독서 지문에서 보기 문제 나오면 보기 항상 뭐라 그랬어? 사례가 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윗글을 참고해서 푸는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례라는 것은 지문에 읽었던 윗글과 연관되는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지문과 연결을 자꾸 지으라 그랬잖아. 지금은 지문에서는 전통회화, 현대회화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 그럼 표현주의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할게. 표현주의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의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자 이거는 그때 가 읽을 때 다 짚어줬던 거다. 기법이잖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려져 있으면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의학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봤다. 자, 그림 키스라는 그림을 통해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단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창작자의 주관. 오케이? 여기 또 뭐? 내면, 관념. 이런 말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말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비가시성. 즉, 현대화, 전통회화는 가시성만 있었잖아. 비가시성까지 갖출 수 있는 건 현대회화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표현주의는 현대회화의 한 사례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4번.
클림트의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가시. 이거 그대로 썼잖아. 색과 형태를 가지면 가시. 그지? 근데 현대 회화는 가시야 비가시가 같이 있다 그랬지? 어떻게?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가시적 속성을 나타낸다. 여러분, 비가시적 속성을 설명하려면 어떤 말을 갖고 와야 돼? 내면, 관념, 주관 이런 말을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무슨 말 갖고 왔어? 무슨 과학을 갖고 왔잖아. 안 맞잖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4번 정답이네. 5번. 클림트의 회화에서 그림에서는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나다고 본 그 결과는 얘기했지. 아까 보기 끝에 나왔었죠.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펴는 봐. 지금 읽었던 이 나열된 말을 관념으로만 바꿔치기 하면 맞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 선택지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25번 했니? 가와 관련하여. 자, 가는 이거지. 예술과 현실이 분리된다 이 말이었는데 지금 나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파악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대회화 화가들은 자 현대회화 화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분리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맞지? 뒤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하고자 했다. 맞잖아. 비현실 그리고 뭐 조작하니 어쩌니 다 현대회화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말이었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데뷔대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주장했고 뭐라 주장했는지 핵심적인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그 단어를 선택해 쓰고 있어. 그럼 맞는 말이란 말이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다음 2번 투솔로, 루솔로 여기 있지. 이 사람은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지? 일상의 기계소음에서 맞아 기계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주고 야야야 인위적인 배열은 누가 하는 거야? 어디 갔어? 안 적었나? 다시.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랬는데 아까 그 인위적이고 아까 잠깐만 적었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인위적이고 세련되고 균질된 거 적었잖아. 이거 뭔데? 현대회화의 음악의 특징이잖아 지금. 현대회화에서는 이걸 분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게 생각했다 해서 나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말인데 벌써 틀렸다 이거. 대비되는 짝은 무조건 출제 요소야. 그런 거 안 놓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린단 말이야. 자, 다 봤지? 그러면 다음 문학이다. 27번에서 29번 오늘 가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다. 자, 문제 빨리 훑어다 치고 내가 어떻게 푼다 생각하라 그랬어. 27번에 가나의 공통점이니까 뭐만 봐. 가만 보고 들어가. 그리고 28번에 A, E야. 뭔데? 28번은 나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 년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봐야 돼. 다음 29번에 가나에 대한 해설 보기야. 읽어야 되겠지. 가나.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있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땅을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면 다 설명 잘 줬잖아. 자, 우리 낯선 직공략하는 방법. 화자 상황, 시적 대상, 특징. 자, 그러면 제목 뭐였어? 천수다. 각주 있어 없어? 있지.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이래. 야, 비가 안 내리면 그러면 이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 결국 하늘이 뭔가 주면 하고 못하면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 일반적인 농사는 어떻게 지어? 저수지에 물 대놓고 그 물 끌어다 와서 물 다 주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늘이 내린 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다시 보기를 봐봐봐. 관계 있잖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땅을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고 여긴다. 그게 바로 천수답이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 천수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열악한 농토잖아. 왜? 그 빗물에 의해서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열악한 환경 아니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게 다 뭐다라고 여긴다고? 이게 다 뭐라고 여긴다고? 그래도 축복이야.
이런 태도를 우리는 무슨 태도라고 한다고? 나왔잖아. 달관적 자세, 달관의 태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 시험 달관이 뭡니까? 달관이 뭔데? 자질구레하는 데서 막 연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했는데 친구한테 10판 내 다 졌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나? 걔 짜증나겠지. 아, 이 새끼 또 해. 막 짜증나겠지. 근데 또 졌네. 질 수 있지. 내일 봐. 이런 게 달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달관의 의미를 안다면 충분히 이게 이해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달관적 자세 꼭 기억해야 된다. 선생님 좀 약간 좀 초월한 그런 느낌 같네요. 그래, 그렇게 이해해도 돼. 다음. 그럼 이제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 그러면 달관적 자세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열악한 농토를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고, 그에 대한 지지는 누가 하는 거겠어?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이야기가 하나의 주체가 아닐 거란 말이야. 이되니? 이건 농민이라면 그 농민을 응원, 치어업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 이런 얘기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대목이구나, 연결해야지. 가자. 어메야, 불렀다. 어메야, 부르면 뭐야? 무슨 법? 돈호법. 그럼 돈호법, 말을 건넨다. 맞잖아. 근데 엄마는 사람이니까 의는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근데 보통 이렇게 돈호법 쓸 때 자연물이 그 부름의 대상이 될 경우는 의인법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사람이 나왔으니까 돈호법만. 엄마야, 복이 따로 있나? 뚝심 세고 뭐 부지런하며 사는 거지. 하늘이 문을 대는 천수다. 근원의 벽 이사. 자, 그럼 다시 봐. 엄마야, 엄마한테 말을 건넸어. 복이 따로 있나? 그럼 복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말이잖아. 서리법. 그럼 그 복은 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 그게 복이다 이거야. 달리 없단 말이야. 맞니? 그리고 하늘이 물을 대는 그 천수답 정도의 열악한 농토만 있어도 그것도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소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야. 이것만 있는 게 어디야 이거야. 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도 나한테 복이다라고 지금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럼 그 천수답에서 나오는 그 논의 벼 이사, 그것만이라도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야. 축복인 거야. 그치? 다음. 네 말이 정말이 돼. 네 말이 정말이 돼. 누가 말하는 것 같아? 엄마. 그럼 이게 뭔데? 대화체. 우리가 이렇게 청자가 설정만 되어 있으면 그냥 말을 건넨다만 하는데 그 청자도 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대화체로 간단 말이야 이제. 아이고 네 말이 정말이 돼. 아이고야 엄청구나. 밑에 있다. 아이고야 대견하구나.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지? 팔자가 따로 있나? 그럼 따로 없다. 그럼 소리법 할 거 아니야. 본심 가지고 원래 태어난 그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팔자고 복이다. 그러니까 봐라. 지금 달관적 자세를 보이고 소실을 보이는 건 누구야? 아들이겠지. 그걸 지지해 주는 게 누군 거야? 엄마가 될 거 아니겠어. 이해돼? 다음. 어메야, 누구는 한평생 만년을 사나? 그럼 누구는 한평생 만년을 살 수 있나? 못 살잖아. 살아봤자 100년 아이가. 서리법.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 복이 나왔던 말로 바꿔봐. 두 번째 줄 보기에. 인간의 유한성. 이렇게 해서 명령. 그래 이것만 하면 돼. 다음. 만년을 사나? 아니다. 허둥거리지 않고 그냥 제 길로 가면 그만이더란 말이야.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간다는 게 뭘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본래 태어난 천성대로 본심대로 그렇게 욕심 안 내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주어진 삶에 열심히 충실히 욕심 없이. 그게 뭔데? 소신. 그러니까 또 이제 문맥상 뒤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엄마가 지지해 주겠지. 어냐, 내 새끼야. 네 말이 대견하다이. 대견하구나. 구나. 무슨 법? 영탄법. 감탄의 법이잖아.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디 있노? 있다 없다? 없다 소리법. 제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밤잎 사이로 별떨기 빛나는 그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즉 그냥 태어난 대로 나한테 주어진 대로 내 환경에 맞게 그래 살아가면 욕심 없이 살아가면 된다. 그게 제 길 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아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대견하대 내 아들. 지지한다 엄마.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시간상 여러분 가는 1번 동일한 시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맞지?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의미 강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맞고 2번 공감각적 이미지 뭐야? 공감각적 심장 찾았니? 없어. 명령형 어조는 종결 어민만 보면 되지. 뭐뭐 해라 있나? 없지. 다음 4번 음성상징어 의태어 의성어 있나? 없다. X.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 보는 순간 찾아가면 안 돼. 분석하는 도중에 출제 요소니까 찾아놨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치? 다음 5번 수미상관 처음 끝 같나? 비슷하나? 아니지. 정답 가 가지고 답 나온단 말이야. 다음 29번 1번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제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맞잖아.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는 소신이다. 맞잖아. 2번 네 말이 정말이니 네 말이 참 대견하구나 하는 것은 엄마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다. 맞잖아. 3번 가에서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냐 못 살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이다. 맞잖아. 자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그지? 2시까지. 오케이.